10월 4일 셀트리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간담회가 있었지요. 오후 3시 50분에 전 도착을 해서 저녁 6시 10분까지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일정상 6시 10분까지 듣고 그 이후에도 질의응답 시간이 계속 이어졌었습니다. 자, 오늘 간담회에는 기우성 대표, 신민천 부사장, 제가 눈에 익었던 임원들이 좀 보이시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에 이제 신민철 부사장이 프리젠테이션을 하고 질의응답 시간은 기우성 대표가 쭉 이어왔습니다. 핵심상 주주연대 대표님께서 질의한 내용이거든요. 이게 좀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짤막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 자사주 매입 어떻게 진행될 것 같냐? 합병 완료 후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자사주 배정 신주 소각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3분기 잠정 실적이 좋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대해도 좋다. 서정진 회장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온라인 간담회 때도 3분기, 4분기 실적 기대해도 좋다. 지금 헬스케어양 공급계약 소식이 나왔죠. 추가적인 부분과 함께 기대해도 좋다. 왜냐하면 간담회이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좀 있겠지요. 자, 국민연금 등 기관 외국인 투자자는 어떤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연금은 합병에 찬성한다. 주가 낮은 것은 연연하지 않는다. 기형적인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구조가 있잖아요. 지배구조, 거버넌스. 이 부분이 해결되는 것에 대해서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합병에 찬성한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해주셨고요. 자사주 M&A. M&A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 자, 미국이나 일본 이 회사를 검토했다.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에 대해서 입장 차이가 다르다. 그리고 전 세계 현재 뭐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을 통해서 자국에다 공장을 계속 건설하라는 분위기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여러모로 조율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싸게 사기 위해서 비싸게 팔기 위해서 여러모로 기술적인 부분과 검토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검토 중이다. 그래서 뭐 간담회이기 때문에 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합병 후에 셀트리온 제약 주가가 30만 원일 때 30만 원까지 상승을 하고 제약과 합병을 하는 게 셀트리온 주가에 셀트리온 PR과 제약의 PR이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 주주에게 손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을 드렸더니 우리 주주들에게 헬스케어와 셀트리온이 합병을 먼저 하고 주주들에게 의견을 물어보겠다. 그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앞으로 크게 봤었을 때 2개사에서 3개사 정도로 과점을 할 것 같다. 거기에는 셀트리온과 암젠, 그리고 기타 뭐 1개사 정도 보면서 과점하면 되면서 이 시장 선점이 끝날 것 같다. 원가 경쟁력을 가진 회사들 위주로 정리가 될 것 같다. 화이자나 뭐 베링거 인겔하임이나 기타 빅파마들, 거대 다국적 제약사들도 신약, 본인의 파이프라인과 본인의 본업에 집중을 하고 바이오시밀러가 가격, 원가 경쟁력이 있는 아이들만 살아남을 것 같다. 이 부분을 설명을 해주셨고요. 또 어떤 분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허주마가 미국에서 점유율이 굉장히 작잖아요. 그 부분은 자기도 인정을 한다. 늦었고 테바에 대한 부분과 여러모로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결국 이번에 직판을 하고 그 다음에 공장 캐파를 늘리고 합병을 하고 원가 경쟁력이 커지면 또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영업력에 대해서 볼륨감이 있어지기 때문에 또 여기 추가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요. 정리를 하고 이제 Q&A 시간에 좀 가면서 이 부분도 조금 이제 Q&A 시간에 질의응답 시간에 후반부로 좀 갈수록 제가 6시 10분에 나왔으니까 후반부로 갈수록 개인 주주분들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많은 분들까지는 모르겠지만 몇 분이 제가 들었었을 때 주가가 많이 하락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속상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그런 부분을 많이 말았었던 것 같아요. 정말 많이 실망을 했다. 회사는 매일 좋다 그러는데 주가가 이게 뭐냐. 나는 내 주위 사람들한테 얘기해줬다가 지금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겠다. 뭐 기타 등등 정확한 표현을 알지 모르겠지만 본전만 오면 팔고 싶다. 쳐다도 보고 싶지가 않다. 진짜 많이 실망을 했다. 이런 부분이 이어지니까 저도 사실 조금 저도 이제 아시잖아요. 저는 어떤 가치관과 투자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좀 힘들었는데 뭐 사실 회사가 할 수 있는 건 일 열심히 하고 결과물 만들어내고 실적 만들어내는 거 지금 또 자사주 매입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셀트리온 삼형제는 공매도 그 부분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미 셀트리온 역사를 보시면 또 공매도 같이 이거 했다가 싸웠다가 조사도 많이 받고 여러모로 정말 피곤한 일이 많았었습니다. 예전에 셀트리온 초창기 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보통 세력들이 아니라는 건 여러분들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사실
실적 외에 실적을 찍고 기업 가치가 성장을 해서 시장에서 재평가받는 거. 코로나, 레큐노라 개발 모멘텀으로 시작을 했지만 결국 실적으로 두 번째 상승 기간이 이어졌고요. 코스피 상장 이전으로 시작을 했지만 결국 실적으로 주가의 폭발적인 상승이 있어 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3, 4합병으로 시작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결국은 실적으로 증명을 해야 시장에서 증명을 받아야 공매도가 떠나가겠지요. 공매도가 있으면 결국 실력으로서 시장으로서밖에 일 수가 없습니다. 회사 서정진 회장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면은 기우성 대표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들고요. 회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시장에서 그들이 결정하겠지요. 그리고 그 시간이 저는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을 좀 봤었을 때 좀 속상하기도 좀 했고, 또 얼마나 힘들면 저런 말씀을 하실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또 많은 부분들이 힘들어 하시니까. 근데 중요한 건 투자로 성공하는 건 1% 안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또 셀트리온처럼 투자 간담회를 하는 회사도 별로 손가락에 꼽잖아요. 어떤 회사가 또 간담회를 많이 하겠습니까? 저는 회사 편을 들으려고 하는 것도 저는 주주니까. 근데 주주의 입장에서 저는 또 장기적인 투자의 입장이거든요. 결국 저는 이긴다고 확신을 하기 때문에 저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 방송을 하고 있는 건데 오늘 조금 속상한 좀 마음이 들었습니다. 믿으면 본인이 투자했으니까 끝까지 믿었으면 좋겠는데 그분이 좀 속상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또 화가 났다가도 마음이 조금 연세가 좀 있으시고 또 아니면 또 뭐라 그럴까 그냥 서민의 입장이니까 좀 가슴이 좀 아프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바뀌지 않는 건 뭐냐 하면 우리는 우리 길을 걸어가다 보면 그 시기가 저는 개인적으로 머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증시 시황관이 별로 안 좋잖아요. 국채금리가 튀어서 증시가 오늘 한국 증시가 폭락을 했죠. 원화 가치, 환율도 변동 시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그것 또한 제가 설명을 드렸죠. 올해는 지나간다. 내년도가 진짜 위험한 내년도 중반부 기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뒤로 밀릴 수도 있어요. 좀 땡겨질 수도 있고 밀리면 땡큐이고요. 올해는 오지 않을 확률이 높다. 이렇게 흔들어 가면서 상승할 확률이 높다. 이러니 개인 투자자는 들어오지 않겠지요. 지금처럼 국채금리가 뛰는데 누가 떨어질 때마다 매입을 할까요? 그쵸? 저는 셀트리온 지금 빤스까지 들어갈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너무나 싸기 때문에. 셀트리온 오늘 13만 5,900원이죠. 최저가입니다. 이 13만 5,900원. 촉칭 빤스까지 들어갈 때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시기가 머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너무나 싸기 때문에. 시장 상황도 오늘 코스피가 2.41, 코스닥이 4% 하락을 했죠. 그 이후에는 미국 국채 10년물이 4.76. 1개월을 보게 되면 훅 튀었죠. 3년치를 보게 돼도 훅 튀었고요. 1년치를 보게 되면 바늘로 찌를 것 같아요. 3년치, 5년치, 10년치를 봐도 섰습니다. 그러나 얘가 슈팅 국면으로 보고 있어요. 즉, 이 슈팅이면 추세를 벗어나는 슈팅이 나오면 꺾어집니다. 기준금리 동결 구간에 들어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2004년도, 5년도, 6년, 6월에 동결을 했어요. 7월에 바닥을 찍고 8월부터 돌아나갑니다. 2007년도 10월까지 고점을 돌파해 나가면서 상승을 하죠. 그리고 금리 인하가 나오면서 미국발 리만 브라더스가 터지게 됩니다. 이때와 유사한 상황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 지표를 보게 되면 달러가 106.71이죠. 엄청난 강세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1357원, 즉 원화가 엄청난 약세이고요. 위안화가 약세이죠. 증시도 폭락을 했고요. 국채금리는 튀었고요. 이게 뒤집어지는 시기가 저는 올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아구가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셀트리온을 빤스까지 들어가도 되는 시기이다. 아니 여유자금 있으면 꼭 들어가셔라. 왜? 너무나 싸기 때문에. 그리고 합병과 램시마 SC, 진페트라 허가가 있습니다. 10월달, 이번 달이죠. 합병 성공을 하고 합병은 다들 찬성표를 던지실 것 같아요. 이유는 지금 주가 하락을 반대표를 던졌다가 더 떨어지면 공포가 오잖아요. 그런 것 때문이라도 합병 찬성표를 던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께서도 합병에 꼭 찬성표를 그래도 던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셀트리온이 유플라이마 미국에서 FDA에서 20mm, 80mm 용량 제형을 추가로 허가받았습니다. 미국 고농도 제어 85% 이상을 차지한다. 27조 원 시장을 공략을 한다. 상호경영성 임상 순항, 경구용 아달리브밥 개발 등 총력을 기울인다. 제 목소리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오늘 조금 힘이 빠지네요. 왜냐하면 아 전반적으로 좀 Q&A 시간에 이해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의 마음을 좀 알겠는데 사실 기우성 대표나 그 임원들이나 서정진 회장이 우리 예전에 공매도랑 싸워서 이겼습니까? 조사받고 졌잖아요. 물론 회사 판다 그랬다가 못 팔았죠. 이제 그게 이제 무마가 됐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공매도는 실적과 시장에서 평가받는 거 외에는 이길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셀티온에 투자를 하려면 저기 공매도를 반드시 이해하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레키노라 때 들어오셨던 분이 그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여기 오래된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저는 레키노라 때 개발 들어왔다가 많은 손해를 보고 지금 힘들다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레키노라 성공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세계에서 유럽에서 최초로 리리제네론과 함께 신약 개발에 성공했어요. 오미크론이라는 악재와 국가를 넘어서는 권력 때문에 실적을 숫자를 못 냈습니다. 그리고 그건 경영진도 확신을 했고요. 그게 비난받을 일입니까? 물론 비난받을 수 있겠죠. 주가가 안 올라갔으니까. 근데 저는 좀 본인이 투자해서 제 감정이 좀 전달이 됐죠. 제가 왜 힘든지. 그리고 저는 그 시간이 다가올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회사 입장을 대변하는 게 아니고 장기 투자자의 입장에서 우리가 갈 길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라 생각을 해요. 결국 이길 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그 시기가 다가왔으니까. 네, 그렇게 좀 저는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제 생각이 꼭 맞다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투자의 철학에서 그리고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저는 이긴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저는 절대 지지 않는다. 그렇게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시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자, 오늘 셀티온의 월봉입니다. 자, 보이시죠? 주가가 2019년도에 저점권에 와 있습니다. 지금 아래쪽으로 월봉이에요. 이거 하나가. 계속 밀려서 아래쪽으로 슈팅에 나와 있죠? 여기서 100% 반등 나옵니다. 100% 단기적으로도 반등이 나옵니다. 여기 가격대에 있기 때문에. 이 중심이 누구죠? 시장이 빠지기도 했죠. 그리고 시장이 불확실성에 있고 변동성이 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 늘 그들이 중심에 있다. 오늘 신한과 외국계 창구를 통해서 또 매도 창구가 보이더라고요. 자, 일봉으로 보도 아래쪽으로 강하게 밀려 있죠? 슈팅이 나오면서 이거 찍고 돌아 나갑니다. 자, 오늘 호가창을 보니까 신한 창구는 당연히 보였고요. 외국계 창구가 좀 보였습니다. UBS와 메릴린치 통해서 매도가 나왔고 골드만과 모건스트리를 통해서 매수가 들어왔었다. 이렇게 늘 왔다 갔다 거리면서 가격을 통제하고 있을 뿐이다. 합병 성공을 하고 실적 찍히고 그리고 수급이 들어올 확률이 무척 높다. 3분기 실적 기대해도 좋다. 제가 받았던 느낌입니다. Q&A 전에, Q&A 중반부 전에 전반적으로 바뀐 거 하나도 없어요. 다만 조금 저는 이제 오늘부로 간담회에 의원되는 주총도 온라인으로 좀 볼 거고요. 참석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회사를 좀 응원하는 편이고 저의 투자에 대해서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길 자신이 있고요. 지지 않을 자신도 있습니다. 돈을 잃었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고요. 지금의 주가는 믿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공매도가 주는 최고의 찬스라고 생각을 하죠. 속칭 빤스까지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누가 만들었다? 그들이. 여기에 머무르는 시간은 그다지 길지 않습니다. 올라갈 수 있는 시기가 다가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10월 23일이죠. 그리고 램시마이스 신약 허가와 함께 그리고 수급에 대한 전환점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뀐 건 없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오늘이 제가 간담회에 참석하는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크게 참석해야 할 의미를 못 느끼겠어요. 온라인 그 주총을 이제 회사에서 띄워도 지난번 3월달 주총 때 좀 많이 힘들었잖아요. 저희도. 근데 그렇게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그렇게까지는 아니었는데 분위기가 그렇게 나쁠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저는 직접 갔더니 그다지 좀 그렇더라고요. 어쨌든 자, 오늘 공매도 누적 잔고는 346만 주. 그리고 공매도 매매 비중은 18.35. 오늘 거래량은 44만 7천 주 2.37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헬스케어는 공매도 매매 비중 22.38. 거래량은 51만 6천 주 오늘 3.17 하락 마감. 제약은 공매도 매매 비중 27.93. 거래량은 11만 주 오늘 2.99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삼형제가 다 공매도 매매 비중이 확 늘었네요. 이때다 싶었겠죠. 중요한 거는 돌아 나갑니다. 반등 나올 거예요. 거의 100%입니다. 빠르면 내일, 늦어도 며칠 안에 나오겠죠. 주가를 바닥까지도 밀어놨으니까. 삼형제의 수급을 간단히 보겠습니다. 오늘 쌍끌이 매도, 외국인 12,000주, 기간 79,000주 매도가 나왔지만 신경 쓰지 마셔라. 이미 이거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참고만 한다. 개인계 창구를 통해서 92,000주가 들어왔다. 연기금 사모펀드, 금융투자보험 투신 대동경골에서 매도가 나왔다. 연기금은 합병에 찬성한답니다. 주가의 하락 없이, 주가와 상관없이 거버넌스,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합병에 적극적으로 찬성을 한다. 헬스케어는 기간 43,000주 매도, 외국인은 7,000주, 개인은 34,000주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수급도 참고만 합니다. 기간이 대동단결해서 매도가 나왔다. 중요하지 않다. 제약, 기간 2,000주 순매수, 외국인 5,200주 매도, 개인 4,000주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얘 또한 참고만 합니다. 수급은 크게 현재 단일의 의미도 없기 때문에 개인계 창구, 외국계 창구, 기관계 창구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을 마치면서 잊지 마시라고 하나만 다시 언급을 드립니다. 자, 보시면 셀트리온 차트를 보고 좀 마칠게요. 월봉을 보면서 셀트리온의 월봉을 보면은요, 여기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반등 나올 수밖에 없어요. 회사 가치가 계속 성장하기 때문에 100% 반등 나옵니다. 시장도 오래 안 무너집니다. 그럴 확률이 무척 높습니다. 19만원대 여기 거래량 동반되면서 뚫어버릴 때 그것만 보면 됩니다. 합병 성공하는지, 신약 허가 발표 나오는지, 수급 들어오는지 요것만 보면 돼요. 그거 개인, 외국인, 기관 어디서 왔다 갔다 하는지 크게 신경 쓸 필요 없다. 우리는 그것만 보면 됩니다. 10월 23일입니다. 그리고 1% 안에 들어가기 위해선 이 길에만 집중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